이번에는 과학 지문. 우리 지난 시간에 과학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형태인 건지 대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쵸? 과학 지문에서의 핵심은 뭐다? 어쨌든 내용의 중심 내용이 이해다. 이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뭐뭐 하는 경우나 뭐뭐 하는 때 같은 어떤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언제나 그렇지만 기본 원리 그리고 지문을 이해해가면서 참고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빠르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표나 도표 같은 것들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대비되는 짝이 나오면 그 짝의 관계를 짝 표로 만들듯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 문제가 좀 더 수월하고 쉽게 풀립니다. 그냥 문장을 하나하나 쫓아가기 급급하면 그게 잘 안 되거든. 그걸 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질문 정답 난이도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 기준으로 85%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할만한 녀석이 맞죠? 살펴보도록 합시다. 물론 85%가 이거는 기준으로 참고로 고3이라는 걸 기억하자. 선생님이 자꾸 앞에서 쉬운데 말을 해도 틀리는 문제는 나오거든. 근데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개념을 잡아가는 거니까 고3들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들보다 1년은 더 공부했던 친구들 기준으로 문제를 푼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당연히 문제를 먼저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문인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중심 내용을 찾으라라고 하는 건 이 지문의 중심 화제 찾으라는 얘기가 같은 거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산란을 배우는 건지 무지갯빛의 형성 원리를 배우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단어를 살짝 보는데 이거 7번은 솔직히 그렇게 영향가가 크다고 보실 수는 없어. 왜냐면 적절한 거 찾는 거거든. 그치?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요 중에서 답이 있을 테니까 그냥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요. 8번 문제는 중요하죠. 추론을 해봅시다 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문 속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내가 만나게 될 단어들이 뭔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야. 봤더니 가시광선, 분해한 태양빛, 파란색, 그다음 빛의 진동수, 레일리 산란, 태양빛의 산란. 자, 그런 얘기가 막 나오겠구나. 일단은 과학 지문이라는 게 확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과학 지문이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문이 있다는 걸 그냥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바로 넘어가서 이거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어떤 유형의 지문인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제 이거 과학 지문인 거 알겠고, 빛에 대한 산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거기까지 좀 판단 가능하죠, 충분히. 오케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세 번째, 윗글을 바탕으로 가나의 산란 현상을 탐구하자. 그렇죠, 예상한 대로죠. 산란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제를 가지고 있는 지문인 것 같은데, 가가 무슨 특정한 상황,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낮은 하늘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선택지를 딱 봤더니 A 도시에서의 미산란, 그 다음에 B 도시에서의 레일리 산란. 지금 보면 선택지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이라고 하는 용어가 서로 반복되고 있지. A 하는 경우니까 레일리예요. B 하는 경우니까 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지금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 빛의 산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 지문인데, 이 안에서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을 구분해가지고 두 개를 대만의 쌍관계로 해서 머릿속에 정리해놓으면 문제는 지문을 다시 보러 갈 필요도 없이 풀리겠구나.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셔야 되는 건 지문을 최대한 다시 보러 가지 않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푸는 걸 연습하자는 거야.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난도를 높여가면서 내가 적응해야 될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독서 파트에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들은 대부분 뭐다? 왔다 갔다 거려서면서 틀리는 거야. 이게 뭐였더라 하면서 갔다 왔니? 이거 내용 아닌 것 같은데 또 읽고, 또 이 다음 선택지가 또 기억 안 나니까 또 왔다 갔다 하고 시간 오래 걸리죠. 그렇죠? 자, 아무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했고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문단부터 봅시다. 자, 가자. 1분단. 먼저 태양빛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태양빛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흰색으로 보이지만 태양빛은 흰색으로 보여. 그런데 실제로는 다양한 파장의 가시광선의 혼합인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이퀄 가시광선의 혼합이라. 어려운 건 없지요? 여러분들 빛의 상원색 이런 거 RGB 알잖아, 그치? 그래서 빛을 합치면 다 합치면 하얀색 되고, 그리고 색깔이 있는, 그러니까 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돼? 검은색이 되죠.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프리즘을 통해서 분산시키는 거 알잖아? 흰색의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붉은빛부터 보랏빛까지의 무지갯빛으로 분해됩니다. 즉,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는 뭐냐면 흰색이 아니지? 여러분들 무지개 하면 나오는 그거
빨간빛부터 시작해서 보랏빛까지의 뭐 가시 광선들의 복합체이다. 오케이? 다 아니다. 분해라는 말을 쓰자. 괜찮아요. 가시 광선이 썼으니까. 이게 분해된 결과물이야. 그치? 다시 정리. 이게 실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퀄 라인이 만들어진 거야. 그치? 흰색, 태양빛의 흰색 이퀄 빨주노초 파남보. 반대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퀄 태양빛의 흰색. 됐냐? 오케이. 자, 따져보세요.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390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인데 보랏빛이 가장 짧고 붉은빛이 가장 길다. 자, 파란펜으로 들어야지. 지금 이해를 위한 기본 원리를 설정해주고 있는 중이야. 다시 한번. 파장의 범위가 있어. 파장이라는 거야.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붉은 보랏빛은 파장이 짧은 거야. 그럼 이렇게 쓰자. 이거 이퀄 보랏. 그랬더니 붉은색은 보랏빛. 아니 파장이 짧으면 보랏빛이 되는 거고 반대로 파장이 길면 뭐가 되는 거야? 빨간빛, 붉은빛이고 붉은빛이 똑같이 돼야지. 붉은 빛이 되는 거야. 대응상이지. 이런 거 문제 낸다 안 낸다? 낸다. 쉽지만 오케이? 자, 계속.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함으로 완전 중요한데 이번엔 반비례라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뒤에 안 읽어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것도 뭐인 거야? 진동수는 빛의 진동수는 얘랑 반비례됐으니까 얘가 가장 높은 거야. 그리고 얘는 빛의 진동수가 낮은 거겠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뻔히 보이는 건 그러면 결국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설명했고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설명했으니까 요 녀석은 빛의 진동수가 뭐한 거야? 큰 거지. 됐어요? 이걸 바로 연결고리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었어.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 너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뻔히 보이지만 이게 나중 가면 한 두세 문단 뒤에 그 다음에 연결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헷갈리는 거야. 안 보이는 거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자고. 알겠지? 계속 갑니다. 태양빛이 대기측에 입사해요. 자, 어떤 원리를 보는 겁니다. 태양빛이 입사,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소나 질소 분자와 같은 공기 입자, 먼지 밀입자, 에어로졸들과 부딪히면 자, 대상은 종류를 들어오고 있죠. 공기 입자, 먼지 입자, 에어로졸. 에어로졸 뭐야 또? 에어로졸. 이런 녀석들이랑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부딪히게 일이 벌어지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다? 지금부터 우리가 본 거야? 산란이라는 현상이다. 됐어. 이 얘기를 왜 했을까가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지금. 아 그러면 이 산란은 이걸 기준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구나. 그치? 계속합니다. 이때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 나왔네. 레일리 산란이라는 것과 미산란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된대요. 이때 산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랑 뭐예요?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이야. 즉 빛의 파장이 약한 것이 어떤 입자를 만났을 때와 빛의 파장이 강한 것이 어떤 또 입자를 만났을 때 각각 벌어지는 산란들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지문의 의도가 보여야 됩니다. 됐죠? 자, 1문단 다 봤고요. 그러면서 2문단 가자. 먼저 A라고 부를게요. 레일리 산란부터 봅시다. 설명 들어가네. 가보자. 레일리 산란은 입자의 직경. 자, 조건 나왔잖아. 이 녀석의 조건은 먼저 입자의 직경이 뭐한 녀석이야? 파장의 10분의 1보다 작을 경우. 파장의 10분의 1보다 작을 경우. 지금 이거 뭐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이죠? 조건은 뭐다? 주체 요소다. 항상 생각하자.
이렇게 작은 경우래. 일어나는 산란인데 그 세기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기라고 그랬자. 세기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특징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건 뭐야? 싹 다 실제 요소야. 그지? 계속합니다. 대기의 공기 입자라는 녀석은요. 아, 지금 이거는 공기 입자라고 하는, 자, 노란색 쓸게. 구분하기 위해서. 공기 입자라고 하는 녀석과의 충돌에서 벌어지는 거구나 라고 지금 설명한 거지. 봐봐. 요 입자의 직경과 관련해서 그리고 파장과 관련해서 보는데 먼저 입자 직경 관련해서 이걸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흐름을 보세요.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 입자는 직경이 매우 작아서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생각시키는 거야. 아, 이 녀석은 특징이 뭐예요? 매우 작음. 그래서 벌어지는 일은 뭐라고?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생각시키는 거야.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을 반사시킨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유죠. 여기서 써야지. 이유였던 거. 어떤 사건의 어떤 현상의 이유. 원인. 같은 말이긴 한데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더 들어가죠. 파장이 짧은 빛을 잠깐 어디였어? 파장이 짧은 빛을 주로 산란시키며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의 세기는 강한 거야. 또 이게 갑자기 플러스 이퀄 파장이 짧다는 것은 산란의 세기가 뭐라는 거야? 강하다는 뜻이에요. 연결시켜야죠. 연결고리입니다. 지금 만들어졌죠? 그렇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파장이 짧은 쪽이니까 산란 세기는 강하게 되는 쪽이겠지. 감 잡혀? 이런 거 찾아내는 게 힘이라고. 파장이 짧으면 산란 세기가 강해. 따라서 오케이. 이것도 전부 다 이거야. 전부 다 원인들이야. 그래서 맑은 날에는 주로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는 거다. 아, 맑은 날. 그래서 그냥 쭉 읽어줘.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일어나서 보랏빛이나 파란빛이 강하게 산란되는 반면 붉은빛이나 노란빛은 약하게 산란되는 거지. 오케이. 이게 이유였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붉은색, 잠깐만, 그래서 보라색이나 파란색은 강하게 산란이 일어나고 붉은색은 붉은색만 썼었나? 붉은색이랑 노란색은 약한 산란이 일어나. 누가 봐도 이거 Y가 나와야 되는 거지? Y를 설명할 수 있겠어? 왜 얘들은 강한 산란이고 왜 얘들은 약한 산란인 거야? 얘들은 왜 강한 산란이 일어나? 산란의 세기가 큰 이유는 파장이 짧기 때문이고 파장이 짧은 것은 진동성 높은 보랏빛 같은 계열이니까. 그렇구나.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그 끝에를 말하는 거구나. 됐지? 그리고 산란의 세기로는 당연히 보랏빛이 더 강하겠지만 오케이, 여기서 가보자. 근데 추가 플러스장으로 보라와 파랑이라는 녀석을 또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파랑의 세계는 당연히 보라색이 더 크니까 더 크게 산란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눈은 보랏빛보다는 파란빛을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야. 아, 이거는 인간 눈의 특성 때문이었구나. 더 잘 감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 하늘을 보호한 니는 바로 무슨 일이 때문이다? 레일리 산란 때문이었다. 라고 정리가 됐네요. 하늘이 파란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되셨죠? 그리고 만약 추가로 덧붙입니다. 만약 태양빛이 공기 입자보다 더 큰 입자에 의해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면, 자, 근데 만약에 하나 조금 더 벌써 참고 더 큰 입자에 의해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공기 입자만으로는 산란이 잘 되지 않던 긴 파장의 빛까지 다 산란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더 긴 파장도 산란된다. 무슨 얘기 이해됐어? 원래는 공기 입자 같은 작은 애들 때문에 산란당하는 건데 입자가 더 크면 그 입자가 큰 만큼 빛이 들어와서 반사가 여러 가지로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란 빛이 엷어지는 거지. 그래서 진한 파란일 때는 아 공기가 입자가 작은 애들로 꽉 채워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늘따라 하늘이 약간 진한 파란색은 아니라 약간 하늘색, 약간 연한색 그런 느낌이 들면 아 공기에 뭔가 입자들이 뭔가 많구나, 오늘 먼지가 좀 심한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거였어. 됐죠? 과학 질문이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되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냐?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음 3문단으로 갑시다. 이게 동그라미 치는 거야? 자, 3문단 가봅시다. B. 이건 미살라는 거죠. 당연하겠지? 가보자. 미살라는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0분의 1보다 큰 경우야. 자, 여기 빨간색은 같은 거라고 치고요. 요거를 이렇게 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됐죠? 이쪽은 입자가 어떤 거야?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0분의 1보다 큰 경우. 입자의 직경이 파장의 10분의 1보다 큰 경우야. 자, 입자 직경. 차이점 뻔히 보이죠? 오케이? 분명히 뒤에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를 냈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계속 갑니다. 주로 에어로졸이나 구름이 입자에서 일어나. 이 녀석은 여기다 써야겠네? 에어로졸이나 구름 입자에서. 아까 말했잖아. 세 가지가 주로 요인인데 얘는 공기 입자 같은 매우 작은 애들 때문에, 얘는 이런 애들 때문에 벌어지는 거야. 계속 갑니다. 이때 산란의 세기는 파장이나 입자에 따른 크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녀석의 특징. 이거는 했을게요. 산란의 세기는 차이가 없는 편이에요. 차이점이야, 이게. 그치? 얘는 산란 세기가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건 미산란으로 설명했는데 이건 밑에다 쓰자. 흰 구름은 얘로 설명했는데 지금 봐봐. 순서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을 뿐이지 다 대응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야. 가자.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건 이것 때문인데, 구름 입자처럼 입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매우 큰 경우에는, 자, 요거지. 중요한 건 입자 크기가 왕큼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게 엄청 큰 거죠. 얘는 매우 작음이라는 말이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이 관계를 보셔야 돼. 오케이? 얘는 입자 크기가 그냥 무조건 커.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모든 파장의 빛이 골로 산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특징은 골은 됐지? 아 잠깐만, 이거 쓰면 안 되지. 미쳤나봐요. 여기서 양수 미안해요.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이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결과물은 골은 산란이 이유 이해되죠? 얘는 입자가 작아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애인데 얘는 입자가 그냥 크니까 어쨌든 부딪히면 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산란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그 결과가 산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고, 그게 우리 눈에 모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모두 이퀄 뭐예요? 합쳐진 거는 흰색인 거잖아. 그 말이구나. 됐죠? 그래서 모든 무지갯빛이 혼합되어서 구름이 얇게 보이는 거고, 이처럼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효과에 의해서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정리했네요. 오, 되셨습니까? 자, 달에서는 산란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기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렇고 희박하니까요. 그쵸? 자, 근데 우리한테는 대기 중에 뭐가 있다? 얘네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참고로 달과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거겠지, 그치? 알아두시고요.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하면 되지 뭐. 가보자. 그래, 중심 내용으로 그냥 적절한 거. 1번이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설명 필요 없다. 참고로
중심 내용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 잘 기억해. 그러니까 무지갯빛이라고 하는 정보도 있었고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도 설명했었고 미산량 원리도 설명했었고 가시과정 정도도 다 설명했어. 맞아. 근데 이 문제가 답이 아닌 2, 3, 4, 5가 답이 아닌 이유는 핵심은 그러니까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내용은 아니기 때문인 것 뿐이잖아. 됐죠? 땡! 넘기면 돼요. 네, 8번하고 9번을 잘 봐야 돼. 자, 8번부터 봅시다. 추론해보자라고 돼 있어. 선생님이 여기서 표시해놓은 녀석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시라는 거야. 가볼게. 1번 가시광선의 파란 빛은 보랏빛보다 진동수가 작다야. 진동수 차이 파란과 보라 여기서 얘기했었죠. 근데 이쪽이 뭐라고? 파란 쪽이 좀 더 뭐한 거라고? 그러니까 산란 자체는 보라색이 더 세게 되는 거잖아. 그럼 산란이 세게 된다는 얘기는 파장이 적다는 얘기고, 맞지? 지금 따라가는 거 보이지? 산란이 더 세지, 보라색이 파란색이 산란이 더 세고 산란이 더 세다는 얘기는 파장이 적다는 얘기고, 파장이 적다는 얘기니까 빛의 진동수가 더 큰 거고, 그래서 빛의 진동수에 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쉽게 풀었겠지만, 오케이? 이 녀석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문제가 형성되는 건지 보시라. 됐죠? 2번 가볼게. 프리즘으로 분해할 태양빛을 다시 모으면 흰색이 된다. 이 선택지가 왜 나왔을까 보죠. 당연한 거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상식으로도 풀리잖아. 근데 상식으로 풀리면 이 문제는 잘못 만든 거야? 아니야. 분명히 문제의 출제에는 원리가 들어있는 거라고. 왜? 여기서 말했잖아. 요 녀석은 요 녀석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그럼 요 녀석은 당연히 요 녀석인 거잖아. 가역적이잖아. 그치? 됐어요. 2번도 그 원리입니다. 3번. 파란빛은 가시광선 중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계가 가장 크다? 레일리 산란의 가장 큰 건 원래 뭐라고요? 보라라. 그런데 실제로 파란색만 보이는 이유는 얘가 인간의 눈 특성 때문인 거다 라고 설명했었잖아. 정답은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인 거지. 보랏빛이 실은 레일리 산란의 세계가 가장 큰 거지. 왜? 아까 따라갔던 그 라인이죠? 보랏빛이 파장이 제일 적어서 진동수가 제일 높고 동시에 산란의 세계가 제일 큰 거잖아. 역시 봐봐. 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이어놓은 요 핵심 라인이 잘 만들어져야 풀린다라는 정보가 이 문제 안에 담겨있다. 알겠죠? 나중에는 이걸 찾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보자고. 알겠죠? 무턱대고 고3 기출 봐야 돼 이러면서 최신 문제, 어려운 문제 때려 붙지 마세요. 끙끙대지 마시고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4번입니다. 빛의 진동수가 2배가 되면 레일리 산란의 세계는 16배야. 자, 이거 뭐 이런 거 보이죠? 안 비례죠? 그렇죠? 내 사승 연결되는 거니까 쉽고. 5번 달의 하늘에서는 공기 입자에 의한 태양빛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됐죠? 차이점 요소를 어떻게 써먹고 있는 중이잖아. 핵심 정보, 차이점 요소. 됐지? 그러니까 핵심 정보 문제는 여기서 1분단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됐고, 그럼 9번 문제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비교 문제가 되는 거겠구만. 됐어? 근데 이런 보기를 볼 때 상상해야 되는 뭐야?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이것도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는 맞는데 보기를 적용하고 나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자고. 자, 볼게. 먼저 가 상황부터 볼게요. 이거 쓰자. 가. A 도시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후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비가 오기 전과 비가 온 후를 비교했을 때 비가 온 후에는 하늘이 덜 파랗고 더 파랗고 하는 식으로 대응상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원리는 일단 우리가 지문에서 봤었죠. 왜 더 파랄까요? 보자. 그치, 이 정보를 사용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쪽은 입자가 더 큰 쪽, 입자가 더 작은 쪽일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비 때문인 거고요. 비가 씻어버린 거거든요. 됐어? 비가 오기 전에는 대기에서는 직경 10에서 20mm, 20나노미터의 먼지 밀입자들이 균질하게 목표했어요. 아, 전에는 먼지 밀입자가 있어요. 먼지 입자. 이 먼지 입자 이퀄 뭐예요? 더 큰 입자.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은 먼지가 그 다음에 비가 온 후에는 관측되지 않았어. 먼지가 없어진 거잖아. 아, 이 관계구나. 그럼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이해해야 돼. 가상황은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레일리 산란이고 얘도 레일리 산란이고. 똑같은 레일리 산란인데 두 녀석은 전부 다 뭐야? 파란색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됐어? 그런데 이쪽 레일리와 이쪽 레일리 산란의 상태가 다른 이유는 바로 공기중 입자의 존재형 때문이었던 거지. 됐지? 자, 여기까지 가상황을 봤고요. 두 번째, 낮은 상황도 봅시다. B도시 지표 근처의 낮은 하늘은 뿌연하게처럼 흰색으로 보이고, 오! 하늘이만 이번에 흰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뭐가 많구나.
커다란 입자가 많구나. 그죠? 또 흰 구름도 낮게 떠 있었지. 그런데 그곳에 있는 초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파랗기만 해. 아, 이번에는 쌍이 이렇게 다른 거야. 진짜? 이번에는 저와 고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지. 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 하얗게 됐고 고에서는 파란 일이 벌어졌어. 우리는 답도 알지만 다 읽고 나쓰자. 따져봤어. 지표 근처의 대기에서는 직경 10,000나노미터야. 그러니까 얘는 엄청나잖아. 엄청 큰 거잖아, 그지? 입자 자체가 10,000나노미터 정도의 에어로졸이 균질하게 분포했었던 것이야. 아하. 이쪽에는 입자의 크기가 큰 에어로졸이 있었어. 그래서 흰색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산란이 벌어졌다는 거야? 미산란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하늘이 파란 이유는 입자가 작은 애들밖에 없고 에어로졸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 그럼 이건 무슨 산란이야? 레일리 산란이지? 됐지? 자, 이게 구조가 이해됐으면 문제는 이제 룰루랄라 읽기만 하고 풀려. 가 읽어봐. A도 1번. A 도시에서 하늘이 더 파란 이유는 미야 레일리야. 레일리지. 그리고 이 문제를 센스 있는 친구들 이렇게 풀었을걸. 이거 분석 따위가 할 필요 없었을걸. 파란색은 레일리, 흰색은 하면 다 풀린다. 이게 놀랍게도. 아니 놀랍지도 않지. 보이는 정도. 자, 2번. 비 오기 전에는 미, 비 온 후에는 레일리? 아니죠. 둘 다 레일리 산란이었잖아. 파란색이 보였으니까요. 3번. B도시의 낮은 하늘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미산란 때문이다. 맞잖아. 3번이네. 답이 확 보이나요? 4번. B도시의 높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건 뭐 때문에? 레일리 때문에. B도시의 구름이 희게 보이는 것은 미 때문이겠지. 왜 레일리야? 5번. A도시 비 온 후의 하늘과 B도시의 낮은 하늘 따져보자. A도시 비 온 후에는 무슨 산란? 레일리. 근데 B도시의 낮은 하늘은 흰 구름과 하얀 대기가 보였으니까 미산란이겠지. 모두 미가 아니라. 되셨어요? 쉽죠. 그러니까 원리가 파악되고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렇게 숭숭숭 풀린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부터 열심히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기술 지문도 한 지문 더 보고 복합 지문까지 갈 거거든. 자, 어디를 풀어주시냐면 차례로 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항상 숙제는 차례 부분으로 진행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난주에 원래 86, 89 사이에 있는 세문 세트와 독서 이론까지 풀어오라고 했었죠. 독서 이론은 너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언급만 하고 막 넘어갈 겁니다. 그날도.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하나 더 하고 자, 반딧불에 있는 독서 복합 중에서 5질문인데 좀 많을까? 아니야. 오늘 문법 숙제 없었고 문학 숙제 좀 야, 5개 합시다. 5개만 합시다. 5질문 어디냐면 10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19페이지까지. 그러니까 독서 복합의 반딧불 난이도 문제. 됐지? 요거까지만 풀어와 주세요. 알겠죠? 이리 풀어오시고.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힘내세요. 클리닉 밀리지 말고. 고생했어. 끝!